송원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난 이후 지난 2주일 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관계자들을 만나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선대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얘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선대위에 쏠려 있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김종인은 어떤 점이 나쁘다, 김종인의 라인은 누구누구다, 김병준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 김한길을 데리고 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윤석열 후보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 없다, 현재 당대표인 이준석을 찍어내야 한다, 이준석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덧붙여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도와줬던 많은 중진 의원들에 대한 비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구는 한 일도 없는데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가깝다, 모두 뒷담합니다. 비난들. 그 다음 선대위에 지금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원외 인사들, 새로운 얼굴들, 누가 좋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들로 지난 2주일을 몽땅 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럼 되물었습니다. 김종인이 아니라면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느냐? 김병준, 김한길이 아니라면 윤석열 후보가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퇴시킬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법이 있느냐? 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 대안 없이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자신의 정치적 이익, 정치적 목적 때문에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또 제가 되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계속 갈팡질팡하고 급기야는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 지금 민주당도 다 바꾸고 선대위도 다 바꾸겠다. 선거 전략, 선대위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큰 위기가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이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집중 공략하려는 방법, 전략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물으면, 그런 부분을 물으면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인인 김건희 씨 관련된 겁니다. 주가 조작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왜 전면에 등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쏟아붓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대응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부인인 김건희 씨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잘 알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스태프들이 또 캠프에서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식입니다. 침대 축구를 하고 있고 벌써부터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권력 투쟁이 벌어졌고 벌써부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필요한 직언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력 투쟁이 벌어졌으니까 직언을 할 수가 없죠. 싫은 소리를 누가 하려고 합니까? 대선, 선거를 하러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이미 대통령에 선출이 돼서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는 그런 모습이다. 틈만 나면, 조금만 여건이 좋아지면 국민의힘은 금방 웰빙 정당, 간절함이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을 향해서 내놓은 메시지는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국민들에게 내놓은 메시지가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누구와 선거를 치르고 누구와 정치를 하고 누구와 국정을 운영해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축이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특히 제가 언제나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 선거에서는 이렇게 양강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 선거에서는 스윙보트라고 하죠. 부동층들은 어떻게 느낄까? 그 부동층들은 선대위 구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이 지금 당내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당내에서 치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보름 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컨벤션 효과 10% 이상 이재명이 앞서는 지지율에서 앞서는 그런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주일 동안 이런 침대 축구를 하면서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을 누구나 받게 됩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늘 오전에 발표된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9일, 20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40%, 이재명은 39.5%, 0.5% 차이입니다. 거의 동률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주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보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일주일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10% 이상 훌쩍 앞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주일 동안 이런 10%의 지지율이 없어져 버렸느냐.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5.6% 하락을 했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7.1% 올라갔습니다. 이런 한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수치에 굳이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전체의 흐름이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주일을 지나면서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스윙보트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PK, 부산, 경남 지역은 지난 1년 전부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한 달 안에도 10에서 20%의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윙보트 폭이 넓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쪽이든 얼마든지 지지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동층이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KSOI 여론조사 이번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TK,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충청을 비롯해서 서울, 부산 모두 10% 안팎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충청을 비롯해서 수도권 PK 지역에서 지지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언제나 양강구도에서 한쪽이 내리면 한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에서 20%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지지율이 출렁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2주일 동안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당내 총질, 내부 총질이 빚어지게 되면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으로 갈라졌던 그 지지층들, 전통적인 여권 지지층들은 언제든지 이재명 후보 지지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 스윙보트 폭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치라는 직업이 전문직이냐 아니면 일반직이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정치인의 직업을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지지율이라든가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든가 선거 전략 전술을 짜고 선거 조직을 짜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엄청난 전문적인 경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다 라고 하는 데는 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는 부분이 이 정치에 있어서 전문직된 부분과 전문직이 아닌 일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이 부분에서 언제나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다 보면 정치에 있어서 전문적인 영역,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폄하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지지가 나에게 쏠리고 있는데 또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언제나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가면 진다.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위기다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건 전문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전문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멀리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정체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락세로 돌아선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침대 축구를 했다라는 것, 당 내부에서 서로 헐뜯기를 하면서 또 많은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가 분명한데도 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온 천하에 가을이 온 것을 느꼈다.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에서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선명하게 느끼는 것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대선 후보의 몫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